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까지 공간 좌표라고 해가지고 어떤 공간에 있는 점, 다시 얘기해서 3차원에 있는 점을 이제 X축, Y축, Z축에 대해서 표시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제 오늘은 그거의 연장선인 공간 벡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벡터라는 거를 앞에 평면 벡터를 배울 때 어떤 얘기를 했냐? 우리가 벡터라는 거는 크기와 방향이라는 게 존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향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시점과 끝점 또는 종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었고, 크기와 방향이 같다면 시점이 다르더라도 두 벡터는 같은 벡터다 라는 표현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나온 얘기가 뭐냐, 위치 벡터라는 게 있었어요. 위치 벡터 입장에서는 뭐냐, 위치 벡터란 시점을 원점으로 하는 벡터다 라고 그때 배우면서 우리가, 그러면 위치 벡터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점은 다시 얘기하면 벡터였다. 그러다 보니까 점에서 되는 거는 벡터에서도 된다 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점끼리에 더하고 빼고 실수배 그리고 내분점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벡터들이 3차원에선 어떻게 되냐 라고 할 건데, 이거 마찬가지로 평면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봅시다. 먼저 보면은 우리가 공간 벡터라는 걸 먼저 봅시다. 공간 벡터라는 걸 좀 보면, 우리가 A라는 벡터를 A1, A2, 아유 왜 B가 없었죠? A3다 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얘는 제가 이제 아까 한 얘기 위치 벡터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는 결국에는 A, A1, A2, A3인 어떤 점을 표시하는 벡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시점은 어디고 원점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벡터를 이제부터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이라 한다면 우리가 A1, A2, A3에 대해서 어떻게 표시가 가능했냐면, 이렇게 육면체를 그리게 된다면 기억나시죠? 이게 저번 시간까지 했던 공간에서의 점을 표시하는 방법이었죠. 이 점이 뭐가 됐냐면 A1, A2, A3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벡터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냐, 원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이 벡터를 우리는 A 벡터다 라고 이제부터 표시를 할 겁니다. 다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수술 넘어갈 거예요. 똑같은 성질이에요. 이제부터 성질을 보면, 우리가 A 벡터라는 거는 방금처럼 A1, A2, A3, 그리고 B 벡터 안에는 B1, B2, B3라고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어떤 성질을 갖게 되냐부터 보면은, 우리가 두 벡터가 같다라는 것부터 좀 해볼게요. 그러면 두 벡터가 같다라는 소리는 제가 얘기했을 때 방향하고 크기가 같으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 방향은 시점을 원점으로 생각했죠, 이 점들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떤 얘기랑 같은 얘기냐면, 각 좌표가 같다, 이렇게 될 때 같은 벡터다 라고 표시한다 라고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 할 거냐, 그러면 이 벡터끼리 더할 거다 라고 한다면 얘도 어떻게 될 거냐면 각 좌표끼리 더하자. 여기다 왜 A2라고 썼을까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같은 벡터끼리 빼자면 각 좌표끼리 빼자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별거 아니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었냐면 벡터의 이제 방향에 대한 얘기도 했으니까 크기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벡터 A 벡터의 크기는 저번 시간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했죠. 그러니까 이 A 벡터라는 점과 원점까지의 거리니까 우리는 A1 제곱, A2 제곱, A3의 제곱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벡터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했던 실수배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실수배를 해주면 얘는 KA1, KA2, KA3인 이런 벡터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실수배 했으니까 K배한 이 벡터의 크기란 우리는 KA1 제곱, KA2 제곱, KA3 제곱 이러니까 절대값 K에 루트 A1 제곱, A2 제곱, A3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K에 A 벡터의 크기를 곱한 게 된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평면에서 한 거랑 다를 거 하나도 없이 그대로 그거의 연장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닌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벡터를 가지고 뭐 했냐? 내적이라는 걸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내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내적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어떤 얘기였냐면 내적이란 벡터의 곱인데 어떤 식으로 곱할 거냐? 두 벡터를 같은 방향에다 두고 곱하자 라는 게 내적이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그림일 때 A 벡터랑 B 벡터랑 내적하면 크기에 크기 곱하고 코사인 세타다 라고 했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적을 앞에서 배운 거 다시 한번 떠올린다면 기억이 날게, 내적이란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게 됐냐면 교환 법칙하고 분배 법칙이 되는 어떤 연산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결합 법칙은 굳이 따지지도 않고 의미가 없을 뿐더러 내적은 두 벡터 간의 계산인데 그 결합 법칙을 하게 되면은 스칼라랑 벡터를 어떤 연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던 내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저번에 했습니다. 근데 그때 잘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가 그때 막 이것저것 성질이 막 있었는데 그 성질들을 우리가 A 벡터는 A1, B1, A1, A1, A2, B 벡터는 B1, B2 이런 식으로 두고 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내적이라는 거는 평면에서 쓰던 모든 성질이 공간에서도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막 증명했던 게 평면이라는 기준 없이 그냥 막 증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공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되는 성질이 공간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가지고 그 성질들을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질을 보면 별거 아닌 얘기 그냥 쭉 할 거예요. 첫 번째로 뭐가 있었냐? 일단은 우리 이런 새로운 연산을 배우면 뭐부터 하자? 교환법칙, 분배법칙, 결합법칙 얘네가 되냐부터 보자. 그래서 A 벡터랑 B 벡터는 내적하면 B 벡터랑 A 벡터랑 한 거랑 같다라고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이것처럼 교환법칙이 성립된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도 A 벡터에 B 벡터 더하기 C 벡터란 걸 하게 된다면 얘는 A 벡터, B 벡터 내적한 거 더하기 A 벡터, C 벡터 내적한 거다 라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다? 분배 법칙이 된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결합 법칙은 안 따진다. 그럼 세 번째로 어떤 얘기가 있었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걸 응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내적하면 뭐가 된다? 자기 자신의 크기의 제곱이 된다 라고 했었죠. 왜냐? 이 세타 값이 0이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자기랑 자기의 제곱이 된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응용한 게 뭐였냐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제곱이란, 다시 얘기하면은 A 벡터 더하기 B 벡터랑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내적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분배 법칙이 된다고 했으니까 A 내적 더하기 B 내적 A 내적 더하기 A 내적 B 내적 더하기 B 내적 이었죠. 근데 자기 자신과 내적하면 뭐다? 자기 자신의 크기의 제곱이다. 그리고 얘는 교환 법칙이 되니까 A 내적 B랑 같다. 그래서 이거 는이 아니고 더하기 2배의 얘다. 그리고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도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똑같이 된다까지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응용돼서 뭔가 더 나왔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전에 했던 그 성질 그대로예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벡터라는 점을 이제부터 잡아봅시다. 그러니까 A1, A2, A3 얘가 B1, B2, B3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될 거냐 라는 거를, 아니 얘가 아니고 A 벡터랑 B 벡터랑 이렇게 내적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성질은 알겠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근데 그럼 얘랑 내적하면 뭐가 될 거냐에 대해서 봅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과값을 보면 A 내적, B 내적은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라는 우리가 2차원 평면에서 했던 애랑 똑같은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진짜 될 거냐에 대한 증명을 좀 해봅시다. 자, 이거는 제가 평면에서는 넘어갔는데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어요. 평면도 똑같은 증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 이제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걸 했어요. 이거는 3차원이든 4차원이든 2차원이든 어느 거든 두 벡터 간에 되는 성질입니다. 그럼 증명을 해보면, 자,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 거냐? A 빼기 B 벡터의 제곱이란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아까 한 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평면 벡터 때도 얘기한 게 뭐냐, 이거를 정리하면 A 벡터랑 B 벡터랑 내적한 거는 2배의 A 벡터의 크기에서 B 벡터의 크기를 제곱하고 둘의 뺀 벡터의 크기를 제곱해서 빼자라고 했어요. 이게 그림으로 이해하면 이런 거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A 벡터고 여기가 B 벡터라고 한다면 여기가 A 빼기 B 벡터였어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얘의 크기를 A라고 하고 얘의 크기를 B라고 하고 얘의 크기를 C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나타내는 게 뭐였냐면 A 벡터랑 B 벡터랑 내적하면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빼기 C제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뭐였냐면
여기가 세타일 때 AB 코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코사인 세타는 AB로 나눠주면 되니까 2A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다 라고 하는 제2 코사인 법칙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도 그대로 써먹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거 왜 갑자기 보면은 자 A의 크기는 뭐냐? 얘의 크기니까 그냥 그걸 제곱해주면 A1 더하기 A2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B의 제곱은 뭐냐? 똑같이 B1 제곱 B2 제곱 B3 제곱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걔는 제가 쓸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못 쓸 것 같은데 여기다 이어서 쓰게 된다면 위에 거를 좀 잠시만요. 문제가 생겼네요. 얘는 리뷰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묶고 이거를 이렇게 이어서 써볼게요. 그럼 빼기 얘는 A 벡터에서 B 벡터 뺀 거의 제곱이니까 A1에서 B1 뺀 거의 제곱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로친다면 A2 빼기 B2를 뺀 거의 제곱 더하기 A3에서 B3를 뺀 거의 제곱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서 빼기 A1의 제곱 더하기 2A1 B1 그리고 빼기 B1의 제곱이 되니까 얘랑 얘랑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쭉 해보면 한 여기까지 필요하겠네요.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 B2의 제곱 B3의 제곱에서 얘를 빼게 되니까 A1의 제곱 2A1 B1 B1의 제곱 더하기 A2 제곱 2A2 B2 더하기 B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울 거 지운다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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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주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다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2로 다 나눠주니까 우리가 하고 싶었던 A1 B1 더하기 A2 B2 그리고 A3 B3다 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이런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거다. 좌표를 알면 이렇게 계산을 할 거다 라는 게 결론이에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성질을 다시 한번 돌아오면 이런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거다. 그러기 때문에 5번에 뭐라고 쓸 거냐? A 벡터 내적 B 벡터랑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다 라고 이제부터 할 겁니다. 그 여섯 번째로 뭐가 있었냐? 우리가 두 벡터를 내적하면 0일 때 얘는 A 벡터랑 B 벡터가 수직이다 라는 중요한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뭐 할 거냐? 우리가 내적을 한 다음에 뭐 했냐? 평면에서 직선이라는 게 그러면 내적이라는 걸 이용해서 생각하면 야, 벡터라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배운 내적이랑 이런 얘기를 가지고 직선, 구, 그리고 평면 이런 애들은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거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하나만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OP라는 애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암묵적으로 얘 때문에 M하고 N은 둘 다 양수인데 더해서 1이래요. 그러면 M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져 있지만 당연히 얘겠죠. 그리고 얘도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나타내는 도형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A 벡터라는 게 t의 b 벡터 더하기 1-t의 c 벡터라고 한다면 A가 나타내는 거는 b 벡터랑 c 벡터가 있을 때 이 사이 여기를 나타내는 애가 t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했죠? A 벡터다 라고 내분점 때 했어요. 그럼 이거 마찬가지로 할 건데, 그때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벡터들끼리 앞에 있는 거의 합이 몇이다? 1이다 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m 더하기 n은 1인데 m 더하기 2n은 1이 아니죠. 그럼 얘를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 거냐 라고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풀이를 해봅시다. 자, OP라는 애는 우리는 1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MOA 벡터에 이번에는 N의 2OB 벡터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그럼 결국 M 더하기 N은 1이니까. 아, 그래서 P라는 애가 나타내는 게 뭐냐 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뭔지 자세하게 몰라도 OA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5고 여기가 A다. 얘가 1,0,3이에요. 그 여기가 B라고 해서 OB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1,2,0이에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애는 뭐냐? OB의 2배.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더 이만큼 가면 되겠죠. 그렇게 돼서 여기랑 여기랑 같아지는 여기.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2,4,6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P가 나타내는 애는 뭐냐면 이 A랑 2,4,0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애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OP 벡터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거랑 똑같은 생각인데 더해서 1이 되게끔만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쵸? 그럼 P가 나타내는 도형은 이 분홍색이니까 길이는 루트 2에서 1 뺀 1의 제곱 그리고 4에서 0 뺀 4의 제곱 L이라고 쓸까요? 그 0에서 3 뺀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래서 루트 26이다 라고 구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쓸 거고. 자, 공간이라고 해서 특별하냐? 지금 이거 보면 특별하지가 않죠. 그냥 평면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볼 겁니다. 즉 제가 저번에 공간 도형, 공간 좌표 이런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사람은 눈은 2차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차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굳이 3차원 상에 막 이렇게 꼼꼼하게 표시를 해야 되냐? 그렇게 되면 결국엔 낙서만 될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 우리 눈에 편하게끔 바꾸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만 나타내면서 하자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간 벡터에 대해서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공간 벡터와 공간 좌표를 합쳐서 이제 우리가 공간 도형이라 불렸던 애들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를 하면서 기하 벡터, 이번 방과후 수업, 겨울 방과후 수업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